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9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24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임신월, 개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개수, 그 다음에 월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개라고 하는 것 천간 10글자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음수에 해당이 된다. 즉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나무, 불, 흙, 쇠, 물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개라고 하는 것 수, 그래서 음의 수라고 해서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하면 우로수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로라고 하는 것은 비우자에다가 이슬 누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내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이 이 개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것도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비 같은 경우야 뭐 날씨만 좀 따뜻하면 사시사철 내릴 수 있는 것이 비에 해당이 되죠. 옛날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추웠기 때문에 겨울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겨울엔 주로 좀 눈이 많이 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지구가 좀 온난화되면서 눈보다는 좀 비가 겨울에도 좀 많이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슬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이슬이 내리기보다는 약간 가을 정도, 그죠? 가을 같은 경우에 16월 이제 수월 같은 경우 이제 날씨가 선선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그 밖에 나가게 되면 비가 온 것이 아니라 이슬이 내려가지고 풀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하고 이슬하고 같다라고 하면 뭐 굳이 비하고 이슬하고 구분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라고 하는 비와 로라고 하는 이슬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로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뭐 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겨울에 추워서 이제 내리게 되면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박 같은 경우도 개수로 보기는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 우박은 이게 얼음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박은 신금으로 보는 것이 내지는 우박도 크게 되면 경금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 개수로 볼 때는 비나 이슬이나 뭐 눈 같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 지금 땅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개천 같은 거죠. 작은 개천이라든가 아니면 옹달샘 같은 경우, 아니면 땅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용천수라고 그러나요? 용천수. 그래서 지 안반에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올라오는 것, 이런 것도 개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죠, 옛날이죠. 우물 같은 것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맑고 깨끗한 물, 즉 청징한 그러한 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어서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맑고 깨끗해야지만은 수가 관장하는 것이 오행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관장을 하죠. 그래서 수가 깨끗해야지만 맑은 지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물이 탁하면 어떻게 돼요? 탁한 지혜라고 하죠. 탁한 지혜. 그래서 이거를 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이제 간지죠. 사람은 맑고 깨끗해야지만, 즉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득이라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면 그건 약간 좀 탁한 어떤 지식, 하늘에서 내려준 지식은 어떻게 돼요? 만민을 이롭게 하고 홍익인간같이 만민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식 내지는 지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뭐 현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에디슨 같은 사람은 발명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발명을 하고 전구도 발명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발명한 그 물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인이 어떻게 돼요?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지혜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좀 좋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마찬가지 깨끗해야 되지만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더군다나 맑고 깨끗해야 된다. 즉 요즘 같으면 저번에 인천, 지금은 포항 쪽이죠. 뭐 사람들이 먹는 수돗물에서 약간 검은 불이 나오고 그 안에서 알루미늄, 망간 내지는 이렇게 철 성분이 섞여서 나와서 사람이 먹기가 힘들죠. 그것이 뭐예요? 개수가 탁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 같은 경우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충분한 그런 성질이 없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을 무기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탁해진다. 즉 수돗물에 약간 흙이 섞여서 온다든가 아까 말했던 뭐 알루미늄, 철, 망간, 기타 잡스러운 것들이 섞여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겠고 그걸 가지고 씻을 수도 없겠죠. 요즘같이 또 저기 뭐예요? 저 일본 후쿠시마 지금 방사능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큰 배가 평형수를 후쿠시마 앞에서 몇만 톤씩 싣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근해에 와가지고 그것도 평형수를 또 버리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본 물, 방사능에 오염된 그 더러운 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물을 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탁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임수에 비해서 개수는 더더군다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개수는 이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월령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합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입추가 지나서 가을로 접어드는 때이기 때문에 계절로는 가을인데 초가을에 해당이죠. 바로 입추를 지나서 바로 가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맹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추라고도 하는 유식한 말을 뭐 쓰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 초가을 괜찮잖아요. 뭐 서늘서늘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바야흐로 이제 귀뚜라미도 좀 울고 지금은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 제끼고 있지만은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매미 소리는 잦아들고 이제 귀뚜라미와 이제 풀벌레 소리가 치르치르 이렇게 울리게 되면 밤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서늘하고 덥지도 않고 풀벌레 소리 듣고 하면 참 뭐라 그럴까? 운치 있다 그렇죠. 운치 있다. 근데 여름에 뜨거우면 아무리 밖에 나가 있어도 덥죠. 그냥 이럴 때는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을에는 어딜 가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바닷가를 가면 바다 가서 좋은 것 같고 산에 가면 또 시원해서 산에 가도 좋은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 포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포도 그 다음에 가을엔 전어가 많이 나와서 빗나간 며느리도 불러드릴 수 있는 때가 이 바로 또 가을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서 저는 가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겨울은 요즘은 어렸을 땐 겨울이 좋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저리고 이제 찬바람만 슬쩍 불어도 살이 에이는 듯한 그런 한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이제 가을이 좋고 더 나이가 들면 저는 이제 따뜻한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을 살짝 켜놓고 있는 그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호캉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가가지고 밥 시켜 먹고 그냥 에어컨 켜놓고 따뜻한 솜이불 덮고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피서다라고 해서 이제 호캉스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참으로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신이 만들어준 선물 중에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제가 봤을 땐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북극 지방이라든가 이제 적도 지방은 그 선물을 못 받고 사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해 2019년도의 가을은 그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마음껏 가을을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뭐 가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좋겠고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 자전거가 됐건 오토바이가 됐건 라이딩의 계절은 바로 이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 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거 이런 때 해당이 되고요. 신유술 은 계절로 가을인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금이 왕하면 그 왕한 금은 수를 생하죠. 그래서 수도 왕하다. 수도
왕하는데 금만큼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금은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인관지, 수는 여기가 장생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은 금수가 다 왕하다. 자,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화토가 왕했고,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금수는 반대로 약했죠. 근데 이것이 미월을 지나고 입추가 지나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금수는 임관장생을 얻어서 이제 반면에 왕해지는 반면, 그 다음에 화토는 어떻게 돼요? 신유술 오게 되면 병지, 사지, 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화토는 약해지고 금수가 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화토가 약해지고 금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주가 어떻게 돼요? 시원해진다, 차가워진다,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여름엔 화토가 왕하고 금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무덥고 건조하고 뜨겁고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열기가 있는, 한여름에 아스팔트 그 뜨거운 때에 자전거 타고 라이딩 하면은 살이 익어버립니다. 익어버려. 그죠? 그래서 여름과 가을 불과 한 달 며칠 차이인데도 벌써 기후의 차이가 이렇게, 여름과 가을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도 사주 배합, 중화를 이루는 것도 사오미월에는 금수가 약하고 화토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금수 쪽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화라든가 토는 좀 경우에 따라 쓰는데 목화 정도로 해가지고 중화를 이루는 것이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 어떤 중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령 자체가 금왕절에 해당이 되고, 수 자체도 그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장생이라 왕하고 금도 제왕이라 왕한데, 문제는 뭐냐면 임수 같은 경우는 양수 있고 대해수라고 해서 금이 왕해서 수를 생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 너무 왕한 금으로서 수를 생각해 주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수도 세력이 있고 금도 왕하면 이거를 모왕자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금이 개수가 신호를 태우는데 원령에 있는 금 외에도 타 간지로 금이 한두 점 더 있게 되면은 사주가 모왕자상에서 모왕자쇠로 바뀌게 되고요. 모왕자쇠하고 모왕자상은 개념이 다르죠. 모왕자상은 일간도 인성도 같이 왕하지만은, 모왕자상은 인수가 왕한 거에 비해서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금이라고 하는 인성과 수라고 하는 개수라고 하는 일간으로 두고 봤을 때 모왕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다수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금이 너무 많으면 수가 탁해진다, 수가 흐려진다, 수가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개수를 좀 자작자작하게 생해 주어야지만 물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옹달샘에서 물이 땅속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세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을 막 건드려 가지고 흙탕물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좀 잘잘잘잘 흘러나와야지만, 뭐 화분 같은데 물을 줄 때 화초도 다치지 않고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토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시켜줄 수가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완전히 소방호소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을목도 떠내려가고 토도 떠내려가죠. 이것이 바로 물이 너무 세게 되면 수도 탁해지지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다수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물론 수탁에서 수가 탁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수탁이 되는 근본 원인은 어떻게 돼요? 금다에 있는 거예요. 금이 너무 많아서 수가 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시켜준 것, 금이 너무 왕하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이 너무 왕해져서 개수인 일간, 즉 청징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이 너무 왕해서 수를 탁하게 만드는 화극금에서 금을 절제시켜주죠. 이것은 정화가 금을 파극해서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이 수를
너무 세게 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말로 수도꼭지를 가장 세게 틀면 물이 아주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라고 봤을 때 수도꼭지를 적절하게 잠그면 어떻게 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수도꼭지가 그 물을 나오는 걸 조절시켜 주듯이 그 수도꼭지를 수도를 금이라고 한다면 수도꼭지로서 조절시켜 주는 것을 정화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정화로서 금을 절제시켜 주게 되면 수가 탁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금다수탁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일단 화가 있어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금을 절제시켜서 술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가 있게 되면 화가 있게 되면 그러한 어떤 한습해지는 것을 따뜻하게 조우하는 역할도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이 많아서 금다수탁하는 것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게 되면 또 한습한 국세를 좀 따뜻하게 조우해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조우,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으면 더 공력이 더 크겠지만, 만약에 어떤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금을 재련하고 금을 절제시켜 주는 정도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월은 어떻게 돼요? 포탈법상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토는 4, 5, 미월 같은 경우에 왕하고 신유수로 가면 병사묘지를 가서 약해지죠.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 신월이 되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주게 되면 이 목은 능의 정화를 목생화해서 정화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정화를 살려주게 되면 힘을 얻은 정화가 다시 금을 절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경금을 절제시켜주고 경금을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정화는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간목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정화를 생주해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놓고 보셔도 이치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화가 없을 때는 병화 쓸 수가 있는데 간목이 없다고 해서 을목 같은 경우는 정화라든가 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공력이 좀 떨어진다 해서 목이 필요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 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훨씬 공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개수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개수가 신을 보게 되면 인성을 보는 것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일간이 개수이기 때문에 금을 보게 되면 금이 인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신궁에 있는 본기는 이거는 양금에 해당이 되죠. 양금. 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양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인성 중에서도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 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어떻게 돼요? 인성도 왕하다 해서 모왕자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타 간지를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이때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세가 되면서 금다수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지를 한번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일주가 되죠. 계사일주가 되는데, 계사일주는 이거를 농마동향이라고 하고요. 농마동향 말고 이거를 재관쌍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사를 보게 되면 사 안에는 무토, 경금 뭐예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병화는 어떻게 돼요? 정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재관이라고 하는 것, 정관, 정제를 뜻해서 같은 곳에 있다 내지는 정관 정제가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계사 일주들이나 이모 일주들이 농마 동향
내지는 재관상미라서 명예라든가 재물복이 있겠고요. 남녀는 처덕이 있겠고 여자는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사주 글자 한두 자만 가지고 판단해 볼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사주를 본 것 중에 경신일주를 봤는데 경신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경신일주. 그래서 간여지동하면 간여지동죠. 난어해로라고 해서 간여지동하면 천간과 지지가 같으면 부부가 해로하기 힘들다라고 이런 옛날 명리학 학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100% 간여지동은 난어해로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글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사주 전반적인 것과 울루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간여지동도 남편 덕, 처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간여지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오히려 명예도 얻을 수가 있겠고, 뭐 재물운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주 전반과 운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간여지동이면 부분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계사일주 농마동양 내지는 재관상미라고 해서 무조건 처덕이 있고 남편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사일주가 되는데 사가 신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해서 사화가 수의 기운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죠. 원래 신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 자체가 좀 한습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이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사신합하게 되면 병화의 기운보다는 금수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병화의 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계사일주 농마동형이라서 재성으로서 용도가 클 것 같지만, 이렇게 사신합해서 수가 왕하게 되면 그 수가 오히려 사중에 있는 병화를 억제하게 됐기 때문에 재성의 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기해연이기 때문에 기해 이렇게 보게 되고요. 월간에는 임수가 이렇게 토출하게 됩니다. 자, 사화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신합수하게 되고 연지에 맞죠.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가 있는데,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지지 전반이 수국을 이룬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수가 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개수 음간인 음수에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천간에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양간인 임수를 보게 되면 용신치용법이 어떻게 돼요? 양간과 같아진다. 양간과 같아진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청징한 것을 제가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수가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토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왕수인 임수를 제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수가 범람해서 주변을 다 황폐화시켜 버릴 수 있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주변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겠고요. 사중무토를 쓸까 했는데 사신합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중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임수를 제방할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인신사해의 무토는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신사해. 그래서 제가 인신사해를 볼 때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굳이 이런 걸 설명까지 할 필요 없고, 지장간 빨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지장간. 인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에는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중에는 무토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아니죠. 경금이죠. 경금. 그 다음에 병화가 봉기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에는 또 무토가 있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에는 본기가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여기 무토를 다 초기라고 하죠. 초기 내지는 역이라고 해요. 여기 초기 여기 라고 여기는 중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는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를 바로 본기 내지는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 인중에 있는 병화, 신중에 있는 임수, 사중에 있는 경금, 해중에 있는 간목은 다 장생된 오행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정기 내지는 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지에 있는 글자에 본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역이라고 해서 이거를 용도로 크게 용도는 없어 격으로 잡거나 용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단 한 가지 병화 사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얘기가 다르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화가 왕하잖아요. 화가 그 다음에 화토가 동궁이에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 자체도 여기가 임관이기 때문에 무토도 똑같이 화토가 같이 왕한 겁니다. 그래서 사중에 있는 무토는 인의 무토, 신의 무토, 해의 무토와는 달리 쓸 수가 있어요. 이 사중 무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중 무토는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명신과 같이 이렇게 신하고 사하고 합을 하게 되면 금의 세력이 왕해지면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의 기운이 많이 과설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신 앞에서 금수가 왕해지면 화도 어떻게 되고 많은 금수에서 억압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사신 합하게 되면 사중 무토라든가 사중 병화의 어떤 공력이 크게 많이 떨어진다. 100% 못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쓰려고 할 때 바가지가 온전해야지만 1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바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리터, 10리터를 쓸 수밖에 없는 바가지로 깨져서 쓸 수밖에 없죠. 그래도 깨진 바가지라도 어떻게 돼요? 쓰긴 써야죠. 당장 내가 급한데. 그래서 원래 사화가 온전히 저렇게 사신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 있는 국세가 되겠지만 이렇게 사신합하게 되면 충도 마찬가지고 사신합하게 되면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의 공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신사에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개수가 이렇게 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수가 왕해지는데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임수가 주가 되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객으로서 이렇게 바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수를 어떻게 제방해야 할 것이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중 무토를 쓰고 사중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는 그릇은 되지만 이렇게 사신 합함으로 인해서 많이 그 공력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임자시부터 보죠. 임자시. 자, 개수가 자시를 보게 되면 항상 임자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는 제가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서 시두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가 임의대로 진멋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해지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왕하고 지지로 완전히 수국을 형성한 곳 하고 똑같죠. 사신합하기 때문에 사해충은 되지 않죠. 전반적으로 수의 기운이 많이 왕해진다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토 가지고 많은 수를 감당할 수 없겠고요. 이 사화도 사신합해 가지고 거의 수로 화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이거는 그냥 전왕격으로서 이거를 윤하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윤하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를 파극하려고 하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지지로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가지고 있는 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왕격 중에서 윤학격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저는 이거 윤학격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이론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내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깨진 바가지라도 그냥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를 쓰긴 쓰되 이거는 대운에서 크게 부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발복할 수 있는 크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국세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돼요? 좀 중화될 수 있는 운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축시로 보죠. 개축시. 개축시가 되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자시면 그래도 윤학격으로 볼 만한 어떤 여지가 좀 있었지만은 축토까지 있게 되면은 이 기토는 어떻게 돼요? 미근이나마 사라든가 축에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자시에 비해서 토의 기운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이건 절대 윤학격은 될 수가 없겠고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왕한 무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기토 가지고는 제방할 수 없겠고, 사화라고 하는 것도 사신 합해서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울로에서 목화운으로 와가지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운을 만나야지만 그래도 좀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방구 좀 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살짝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사신 합해서 사화가 좀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갑인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개수 입장에서 이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시에 있는 갑목도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관이 왕하게 되면 물론 토로서 임수를 제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상관이 있게 되면 이 갑목 인의 뿌리를 들 갑목이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죠. 수생목해서 설기하게 되고요.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목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물론 사중 병화도 있겠지만 인중의 병화는 상처를 입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자시라든가 개축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원활한 생시가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 신월에 사도 있고 뭐예요? 인도 있으면 이거는 인사신 삼형이네요. 물론 인사신 삼형이라고 해서 삼형살을 구전하겠지만 삼형살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겠고요. 일단은 삼형살이라 하더라도 사신 앞에서 수가 왕해지고, 그 다음에 삼형살 중에 인중에 있는 갑목 병화가 용신 내진 희신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달라질 바 아닙니다. 만약에 사하고 인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사신 사명보다는 인신충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사신 사명을 구전했다 하더라도 사신 합하게 되면 인사신 사명에 대한 어떤 해로움은 많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시가 갑인시가 돼서 인에 좀 어떤 핵심적인 갑목 병화가 있어서 이 사주를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개수 입장에서 갑목, 임목은 상관이고 을목, 묘목은 식신이라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 하더라도 갑인시에 비하면 을묘시는 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술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큰 나무가 있어서 물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야 이게 설기가 되는 것인데, 을목같이 작은 화초라든가 작은 풀 있으면 물 줘봤자 어떻게 돼요? 지네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목이나 묘목은 술을 설기순세하는 공력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인목에는 인중병화, 화라고 하는 것을 장제, 암장되어 있지만은 묘목에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큰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생시로서 경신시, 신유시는 안 그래도 금수가 왕한 중에 다시 생시해서 경신, 신유시를 보게 되면 금수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좋을 수 없겠고요. 요건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네. 개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사신 합해서 수로 화하는 중에 화하는 중에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사해충이 돼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사신합이 풀려요. 이거를 갖다가 합중 봉충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사신합에서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를 못 썼는데 이렇게 사신합이 해수가 사화를 충함으로 인해서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사신합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사신합하게 되면 그래도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를 조금이나마 쓸 수 있었다라고 보면 사해충 되면 완전히 병화가 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중봉충이 된다 하더라도 사해충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화가 오히려 더 극파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사신, 사화가 있어서 녹마동양이라고 해서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신 합으로 인해서 그 녹마동양의 어떤 좋은 기운이 많이 반감 내지는 또 개해시가 되면 사이충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화가 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내막으로 봤을 때는 저 사시납 내지는 사해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많이 좀 편고해지고 중화를 잃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